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엄마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고 그냥 혼자서 울먹거리며 살아가려고 이렇게 사연을 전해봅니다. 아무 곳이나 좀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있는 분들도 있겠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현재 연년생 남자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과 별거를 선택하면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전 남편이 아이들을 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당신이 남자아들들을 데리고 사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계속 말하더군요. 둘을 거두기에 충분한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민한 사람인데 이들을 데리고 가서 고생시킬 거야. 그러지 말고 일단 아이들은 나에게 맡겨 분명히 말했는데 아이들에게 손 하나라도 대면 나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 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내 자녀들을 두고 나오는 것이 마음에 거스렸지만 현실적으로 전 남편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양육권을 얻기 위해 내가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생각했죠. 엄마, 나랑 정섭이 어쩌면 해야. 우리가 스스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빠를 건드리지 않게 잘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를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야, 말로서 안전한 곳에 살아야 해요. 그래, 엄마 형님 말대로 안전한 곳에서 살아야 해요. 여자 혼자 살면서 보안이 철저한 곳에서요. 찾고 있어요. 지금은 너희를 걱정해주는 엄마가 있어? 아들들은 다 컸네. 엄마, 너희 걱정 안 해도 돼. 보안이 잘 되는 곳에서 집을 구할 거야.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어? 못난 어른들보다 훨씬 속이 깊고 마음씨 착한 우리 아이들. 나가기 전날 아들들은 나를 붙잡고서 우리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라고 했어. 그러면서도 안전한 곳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 자식들이 정말 많이 크고 있는 줄을 깨달았어. 하지만 어떻게 커도 엄마 눈엔 항상 어린 아이들로 보이잖아. 내 아이들에게는 항상 매번 다짐을 했었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해.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너희 아빠에게 꼭 말해야 한다고. 소리 들려도 용돈 받지 마. 용돈 정도는 엄마가 챙겨줄 수 있어. 엄마 정말로 우리한테 용돈 줄 수 있는 거야? 아빠가 안다 하고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아무리 아빠가 말해도 신경 안 써. 엄마가 너희를 학원에 보냈는데 그것은 너희만을 생각해서 한 거야.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용돈 필요할 때는 바로 엄마에게 연락해. 내가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그 시작이 전 남편의 작은 쓸모없는 거니 의식 때문이었어. 전 남편은 자기 말대로 모든 가족이 따라야 하는 사람이었고 아이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않는 사람이었어. 자식에게 투자하는 돈이 아깝지 않다고 하는 부모가 대부분이지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은 자기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 조금만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 나한테 그렇게 난리치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지? 이거야 이것 같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가서 물어보나요? 요즘에 애들이 몇 시에 집에 들어오는지. 아, 지금 다른 집 애들이랑 우리 집 애들을 왜 비교하고 있어? 다른 집 새끼들이 우리 집 자식이 아니야? 그 집 자식들이 그 집 자식들이고 우리 자식들은 우리 자식들이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야. 우리 자식이 아니야? 당신, 다른 집 자식들이 얼마나 용돈을 쓰고 몇 개의 학원을 다니는지 아세요? 학원을 하나도 안 보내주면서 애들이 이 정도로 공부하는 것에 감사해야 돼. 그래, 몇 개의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애를 일으켜 잡아. 내가 그렇게 해도 아프다면 차라리 남이 봐줄게. 결혼한 후 아이들을 낳기 전까지만 전 남편과 나는 그냥 평범한 부부로서 이따금 투닥거리며 화해를 하면서 살았어요. 아이들을 낳기 전까지는 전 남편의 강인한 주장이 싸움의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을 낳고 나니
전 남편은 그냥 독재자나 다름없었어요. 특히 남자 아이들 둘을 낳자 집에서 군대 장난을 하려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사이 좋은 아빠와 아들들이 서로를 경례하며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집안에서 상관과 병사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너 당장 10분 안에 집에 들어와 라거나 건방진 놈아, 학생 주제야? 어디서 저녁까지 돌아다니니? 와 같은 말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불렀던 방식이 그랬어요.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많지 않았을 거려. 그런데 더 놀랍고 황당한 건 전 남편이 화를 내며 아이들에게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소란을 피웠던 그 시각이 단지 저녁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학교 수업을 끝내고 친구들과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지났고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너희들은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며 시간 약속을 어떻게든 지켰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나로서는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없죠. 아, 중학교 때 꼴통집에 다니던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대로 당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날 정도까지 당신이 겪은 일을 오십니다. 한 번 더 내 자녀들에게 말해주세요.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점점 망설일 것 같아서요. 아이들은 아버지인 나의 말조차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어떻게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의 대화할 때는 정직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귓등으로 듣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당신 때문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다투면 아이들도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거려. 집에 들어오면 엄마와 아빠가 계속 다투는 소리를 들어야 했을 거니까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도 아닌가요? 전 남편은 결국 경계를 넘으면서 말했어요. 교육비가 아깝다고 학습 의지만 있다면 자녀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며 주장했어요. 전 남편이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 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내가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니까 당신은 조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에게도 어떤 소리도 하지 않아야 해요. 아, 유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참 돈을 쓸 때 어지간할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면 당연히 상위권에서 놀 것인데 그걸 왜 학원에 보내느냐? 그 둘 다 학원에 다니면서 상위권에서 겨우 맴도하는 것을 보면 공부 머리 소질이 없는 것이야. 제발 좀 말 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에게 말을 좀 예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당신은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친구들이 다 학원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만 안 다니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릴 시간도 없어요. 더 큰 아이나 작은 아이, 둘 다 공부에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학원 하나씩 해주고 있어요. 저희 집 보내줬어요. 미술학원도 다니고 싶어 했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아이 2명의 학원비를 내다 보니 더 이상은 보낼 수 없었죠. 그럼에도 전교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전 남편은 너무나 또 당연하게 여기더라. 그러던 중에 큰 아이가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죠. 사춘기가 와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될 것을 전 남편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매번 잘해요? 잘못할 때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인간은 큰 아이와 작은 아이한테 결국 매를 들고 말았어요. 좋게 말해서 매라고 표현을 한 거지? 어디 깡패들도 사람한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엄마, 빨리빨리 집으로 와. 자빠 난리 났어. 형이 성적표 생겼었는데 아빠가 그거 보고서 엄청 난리 날 것 같아 라고 말하더라고. 나도 지금 도망쳐 나와서 전화하는 거야? 제가 직장에 있는 작은 아들이 숨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어. 형이 큰일 날 것 같다고 당장 뭐라고 하는데 하늘이 까맣게 보이더라고 해. 더군다나 작은 아들이 도망치듯이 뛰쳐나와서 전화를 한다고 해. 내 새끼들한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동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달려갔는데 세상에
우리 큰아들은 앉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어찌 발을 모르고 있더라고. 남편한테 난리치기 전에 당장 아들부터 챙겨야 할 것 같았어.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엉덩이랑 허벅지 뒤가 상처가 나서 부어있더라고. 너희들, 엄마 왔다. 이런 상황이 참 어처구니 없어 보여요. 자녀들이 어색하게 행동하며 아파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이들과 학교 다닐 때 이 정도 맞던 일이 매일 반복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아이들이 개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 아이들이 아프다고 할지 말지. 나는 화가 나서 비틀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남편이 소리치는 것에 화가 났어요. 거기서 이혼 결심을 했고 거실에 놓인 골프채를 들고 전 남편이 소중히 하던 양주를 다 깼어요. 당연히 전 남편이 화를 내겠죠. 뭘 하는 거야 라며 말했어요. 저는 그가 소리치는 모습에도 한 번 깜짝도 안 하고 걸어가서 골프채를 휘둘러 전 남편 턱 아래에 가져다 댔어요.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야? 라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미쳤나? 이게 얼마나 추울까? 나는 너하고 함께 살 수 없어. 내 자식들을 내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이혼하자고, 뭐라고? 이혼 참나. 여자가 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지금 하는 말을 나중에 어떻게 담아내려는 거야? 이혼이야. 아이고 웃기지도 않네. 전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는 말이 확실한 의도였다고 생각했었어. 되려 협박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당신이 지금 내 앞에서 이혼을 얘기한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로 이혼할 것이고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을 봤다고 매달려도 이혼은 결코 안 할 거라고 말해.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 물러나지 마라. 절대로 물러나지 마라. 당신 정말 너무 심하게 선한 거 알아? 결혼할 때 우리가 함께한 약속을 기억해? 돌아가신 아버님처럼 결코 내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하지 않았었어. 약속했었어. 돌아가신 아버지께선 당신을 위해 당신 형제에게 하신 대로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는 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이거 봐 이게 뭔데? 여기서 아버지가 왜 그러십니까? 그의 말씀으로 내가 진짜 화가 났는데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싫어. 이혼하자. 나는 내 아이들을 결코 너처럼 키우지 않을 거야. 어디서 내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을 청했습니다. 큰 아들이 묻는 이유는 성적이 눈 물러진 것도 아니고 지난 시험과 비교했을 때 문제 2개 맞추지 못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대화조차 안 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는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애초에 대화조차 안 되는 사람이었나요? 저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후 전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을 전 남편의 집에 두게 되었는데 영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 기숙사에 입학시켰어요. 학교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니 바로 기숙사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기숙사에 입학하자 아들과 딸은 좋아했어요. 대학에 가면 엄마와 떨어져 살 것을 걱정했는데 너무 빨리 떨어져 사나 봐요. 어차피 떨어져 살게 될 거니까 군대에 가면 더 이상 좋은 사냥터 없잖아요. 미리 연습하는 셈이죠. 그리고 어차피 엄마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러면 우리랑 같이 살 수 있겠죠.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있으니 저도 마음이 편해져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들어간 게 더 좋다면서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사실 엄마한테는 말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와 같이 집에 있을 생각이 무서웠어요. 고마워요, 엄마. 우리 공부 열심히 할게요. 엄마도 일 열심히 하시고 우리 빨리 같이 살자고 말했어요. 아이들의 그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지는지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결국은 자기들의 겁 있는 걸 참은 것이었죠. 그런 아이들의 속 깊은 마음을 알고서 더 이상 멈춰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더 애쓰기로 마음 먹었어요. 어찌 되었든 아이들을 기숙사에 보낸 후 이제는 홀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일에 집중했죠.
정한 이혼과 급작스레 집에서 나와 새로운 거처를 찾았을 때 그 집에서 제 짐을 다 챙겨 나오지를 못했어요. 생필품은 사면 된다지만 옷가지나 서류 같은 건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 이혼이라는 길 위에 서 있는 상황에 전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던데요. 저는 전 남편이 출근했을 법한 시간에 그 집으로 갔어요. 원래 제가 사는 그 집으로 말이에요. 조금 더 있다가 나가 봐야겠다 싶어서 나가서 한번 보고 오기로 했어요. 괜히 상황이 이런데 애들이 아빠 얼굴 보면 영 민망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정우 아빠 성격 어지간해. 당장 또 큰 소리 치면 난리 칠 것 같은데. 뻔한데 괜찮아요. 언니 집에서 이렇게 커피 마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가 참 이혼 당하는 마당에 요란 법석. 그게 연니한테 아직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 아이고, 민폐는 무슨,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다. 자기 이혼하는 것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해? 자기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게 나은 선택이었어. 잘했어. 그러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내가 바로 올라갈 테니까 출근 시간에 맞춰 갔다고 해도 혹시 몰라서 친했던 이웃 언니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동태를 살피기 했어요. 함께 가겠다는 이웃 언니를 만나고 혼자 가봤는데 그런데 이게 뭐죠? 복도를 걷다가 집 앞까지 다다르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예전 집은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여름에는 다들 문을 열고 살았거든요.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서 다시 되돌아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다이, 내가 뭐 죄 주었어? 솔직히 죄 주는 게 아니잖아 하며 오기가 들었습니다. 고쳐먹고 당당하게 제 짐을 챙기려 들어가려고 했어요. 물론 조용했죠. 그렇게 조용히 들어가려는데 집에서 전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나에게 이전 시어머니가 될 그 여자의 목소리였지만 진작에 들었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그 기집애 데리고 왔을 때부터 영 별로라고 몇 번 말했어. 하여간 그렇게 지엄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아휴, 이게 왜 웬 집안 망신이야. 엄마 아이고, 다 지난 얘기는 왜 자꾸 꺼내는 거야? 그리고 목청 좀 낮춰요. 아들아, 내가 이혼한다고 뭐 동네방네 소문 낼 거야? 아휴, 내 목소리가 크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이야기를 듣자 하니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원래가 그 집안 식구들. 목소리가 커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 갈라진 새소리 목소리가 제 귀를 막아서 박더니 걸걸해서 억척스럽고 미간에는 주름 박혀있는 동네에서 쌈달기라 불리는 그런 스타일의 말이에요. 제 이전 시어머니가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글을 쓰면서 생각한 건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건 어쩌면 돌아가신 우리 친정아버지가 제 삶을 지켜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딱 그 날짜, 그 시간에 그 둘의 대화를 듣게 될 수 있겠냐고요? 타이밍이 정말 기적적이었지만 사실 조상이나 신이 있는지 의심하면서 살았는데 다시 한번 느낀 건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의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대화 내용은 너무인데요. 쇼킹한 이야기였어요. 어쨌든 너야말로 걸 안선에 그만할게 내 집한테 재산 분할해줄 필요가 없어. 뭐 한다고 재산 분할해줘 어디서 말이야. 지 서방 만나서 잘 먹고 잘 산 거를 모르고 말이야. 이혼을 하자고 그래. 겁도 없이 건방진년 같으니라고. 이거 하나 먹이면 이혼할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일 다 끝나는 거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 이전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보였던 그 반응과 억지로 갖게 된 식사 자리에서 이전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행동이 말이에요. 아이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고 하는 거지. 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애들 둘 다 금방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취직하고 그러면 너희 둘만 있는 거라고. 하지만 왜 이혼하려는 거냐? 이혼할 거라고 알린 전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와 제와 전 남편을 설득하려 했어요.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이미 전 시어머니가 도착했던 상황이라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 늙으신 분은 그냥 식탁 위에 음식을 풍성하게 차렸다고 해요. 아기를 낳고 한 달밖에 안 되었을 때에도 제사상을 차리라고 소란을 피웠던 사람 말이에요. 아들이 이혼을 하게 돼서 태도가 확 바뀐 것처럼 보였어요. 친절하게 웃으며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홀리려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전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수렴할 생각이 없다고 했었어요. 어머니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혔다. 이 사람의 행동이 아버님의 행동과 똑같다. 어머님도 아실 텐데요. 저는 제 자식들을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저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발끈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추측하면서 음식까지 차려두었지만 내면이 굽어지는 건 숨길 수 없었겠죠.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그거지 같은 성격은 어디쯤에 숨겨져 있나요? 그렇게 저한테 살갑게 굴다가 얼마 못 가서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아이고, 그러면 뭐 내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아버님과 얘기한 거니까 외자료 같은 거 요구하지 않겠네. 찾아보니까 유책 배우자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딱히 약점 장일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도 참 늙어서 사아 고생하라고 말한다. 나는 그래도 너를 생각해서 이혼 말리려 한 건데 내가 기억하겠다니 뭐 별 수 없네. 결혼할 사이라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일단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먹어야죠. 이것도 결국 먹는 게 마지막 식사일 테니까요. 저는 이전 시어머니가 전해준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말한 마지막 식사는 저와 전 남편이 이혼하면 서로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건가 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몇 숟가락 국을 먹다가 음식이 이상한 맛이 났고 냄새도 이상했어요. 당시에 제가 코로나로 병을 앓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후유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놓고 앉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계속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더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 식사는 뭐 의미 있게 해야겠죠. 그래도 못 먹겠어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다음날 몸살이 나서 병가도 했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 제 짐을 찾으려고 갔던 그날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었는데 희한하게 저대한 일이 떠올랐어요. 절대로 그 재산 분할에 관한 자료니 돈 10원 한 장도 주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는 그냥 내가 그 재산 분할이 너한테 이혼하자고 이야기했다는 거 생각하니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선다. 얼굴포 불 터져서 방진영 같은 이라는 이전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한테 절대 재산 분할 같은 거 해주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래도 이상해서 한 것 같아요. 귀퉁이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일단 그냥 제 감이 시키는 대로 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는 한참을 대화를 하더니 늦었다면 어디론가 서둘러 나갔어요. 저는 그들이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가는 것까지 확인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짐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온 집을 다 뒤지는 일을 먼저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말이에요. 집안을 보니 아이들은 기숙사로 들어가고 제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자 이전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 같았어요. 이전 시어머니쯤이 놓여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이고, 이거 손 뜨는 것 좀 봐. 일단 정우 엄마, 물 좀 마셔. 나도 뭐. 이상한 것이 없는지 찾아볼게요. 아이고, 정말 무서워요. 언니야. 정말 미안한데, 그러면 안방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이전에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대화를 듣고 나니까 도저히 팔다리가 덜덜 떨려서 더는 혼자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도움을 주신 이웃집 언니에게 SOS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이웃집 언니의 도움을 받으며 그 집을 뒤지다가 결국 발견하게 됐어요. 이웃집 언니가 발견했죠? 어머, 이게 뭐죠? 이거 말이죠. 안방을 한참 뒤지던 이웃집 언니는 이전 시어머니의 짐꾸러미에서 정체불명의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 봉투 귀퉁이에 소량으로 조금씩 D라고 적혀 있는 것도 발견했죠. 본능적으로 저는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가루를 조금 덜어서 따로 챙겨 나왔어요. 이웃집 언니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신중히 부탁했어요. 언니도 이미 내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사이에는 신뢰가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일부러 내 옷가지를 챙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나온 것을 전 남편과 그분의 어머니가 알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필요는 없고 내 동생에게 부탁을 좀 해주라고 할 거예요. 어떤 일인지는 뒤에 설명해 줄게요. 최대한 빨리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원영이가 좀 더 잘 듣을 것 같아서 내게 맡길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정말 대단하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요청하는 것 같아. 아, 좀 일이 있어서 부탁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가로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어요. 친구의 동생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인맥을 이용한 거예요. 또한 제 몸에 대한 건강 검진도 받았어요. 물론 이전에 시어머니가 주신 음식을 먹은 적은 그때 한 번뿐이었지만 제가 짐작했던 대로라면 좋지 않은 것을 먹은 것이니 걱정이 앞서네요. 아이들 곁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CT까지 모두 다 돌았어요. 그렇게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듣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천만다행이었다. 건강검진에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만 분석을 맡긴 그곳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이나 저가 의심했던 것이 맞았던 것이었어요.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이죠. 차라리 좋아, 그 인간들. 내가 아주 정체를 밝혀줄 테니까 결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원영이가 조사한 거 맞죠? 정확히 그렇죠. 그렇다면 제게 잘된 일이죠. 어디 나를 두고 보게 해줘요. 어떤 짓을 한 것인지 저의 뼈 따가운 느낌을 느끼게 해줄 테니까요. 다시 한번 그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나갔어요. 이전 시어머니에 대한 일정은 아이들을 통해 맞춰 갈 수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 애들이니까 잘해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계획을 실현시켰어요. 여러 곳에 동시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죠. 제 예상이 맞다면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관해서 그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 일주일 동안 녹음기에 수고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다시 가져다 놓는 일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제가 짐작한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았어요. 이건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데 너는 그러지 말고 애들 엄마와 두릅니다. 6개월 동안 같이 지낼 거야? 아이 싫어. 나 싫다며 발광하면서 집 나간 여자에게 왜 그 여자와 한 집에 있고 싶은 걸까? LA, 멍청한 놈아. 너는 어떻게 바로 앞에 있는 걸 보지 못하니? 잠깐만 맛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너가 연락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시 함께 살 수 있어. 6개월이면 돼. 그리고 나중에 그녀가 병원에 들어가면 너는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이존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악독하고 못된 사람이었다면 자기 아들에게 훈수를 붙여주고 있었어요. 저를 꼬집어서 집안으로 끌어들이라는 말을 당신 아들에게 전해줬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은 정말로 제게 연락을 해왔는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어요. 여보, 나 지금 술도 안 마셨고 정말로 맨정신으로 연락한 거야? 아, 당신이랑 애들이 집에 없으니까 내가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판단이 되더라. 내가 당신이랑 애들이 정말 몹쓸 짓 많이 했던 것 같아.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아,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애들한테도 당신한테도 내가 다시 잘해볼 수 있도록 말이야의 전 남편은 제게 연락을 해와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고 많은 반성을 했다면서 아주 디테일한 시나리오를 읊어왔어요.
제가 아무런 만약 계획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고 그녀 어떤 사람인가 싶겠지만 바로 짚고 드러내고 나서는 난리를 피할 것이지만 나 또한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에 대해 마음먹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내밀어 올린 손을 잡아주는 척으로 수긍했어요. 결국 애들이 결혼할 때 우리 둘이 대면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애들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면서 잘 지내도록 말했죠. 그 당시에 나 또한 감정적으로 보여주어야 했을 것이라 생각해. 아마 저 인간과의 전화를 끊고 난 후 자기 엄마에게 달려가서 모든 걸 이야기했을 거예요. 엄마, 내가 속였어 하면서 말이죠. 어차피 그 인간과 어떤 이야기를 했어도 저는 전 남편을 속인 척으로 행동하며 다음 날에는 그 인간을 다시 속이게 된 것 같군요. 그 집에 다녀왔는데 전 시어머니 앞에서도 연기를 했었어요. 정말 죄송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식사 자리까지 준비해 주셨지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그날도 제게 한 상을 푹 또 차려주셨어요. 또한 이전 시어머니가 그날 저녁 식사에서 보인 가식적인 모습과 함께 내가 두 번째 이혼을 막으려고 한 것을 말했어요.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보기 좋은지. 정음이는 몰라.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 너와 결혼하겠다고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그때부터 너를 우리 집으로 생각했어. 이혼하겠다는 말 다시 하지 마. 이제 이것 좀 먹어. 웃기지도 않아요. 정말 여러분도 이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들과 제욕을 했던 그날 욕을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그 기적에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었지만 얘기하는 걸 제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무슨 일로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국 한가득 뻘겋게 주며 얼른 먹으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누가 이전 시어머니의 그 까만 속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 말고 이 사람 먼저 챙겨주세요. 아이들 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사과하기 전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당신 먼저 먹어야죠. 얼른 국시 있겠다. 아이고, 너 먼저 먹어라 정우야. 어미야, 내가 너를 생각해서 국을 맛있게 끓였어. 아니에요. 어머니, 이 사람이 먼저 먹어야 해요. 우리 집 가장인데 그렇게 이전 시어머니가 제게 내민 국그릇을 그 인간에게 넘겨줬어요. 제 전 남편한테 말이에요. 그랬더니 두 모자가 어찌 빠를 몰라 하더군. 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안 그래도 저녁에 자국밥을 해두었다며 밥을 퍼주겠단다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내가 밥을 갖고 와 식탁에 내려놓자 두 모자는 사색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당신 왜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 내가 밥을 너무 많이 했나? 어머니, 나는 원래 손이 좀 크거든요. 오늘 점심에 먹은 게 어녀서 이거 당신이랑 어머님과 같이 먹으면 돼요? 아, 잠시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제가 이걸 조금 더 뿌려야겠네요. 이게 몸에 좋은 거 맞죠? 어머니는 지난번에도 저에게 넣어주신 건데 나는 아까 넣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이에요. 아, 됐어요. 얼른 먹어요. 얼른 드세요. 나는 살가까이 울며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는 제가 그 가루를 꺼내놓는 걸 보더니 그대로 털 썩히는 꼴을 보였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코를 틀어 막더니 밥통을 그대로 던져버렸고요. 냄새도 맡으면 안 된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들 앞에 서류를 던졌어요. 그 서류 안에는 이혼 소장과 고소장이 같이 들어있었죠. 물론 고소장에는 그것들 둘이서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것에 대한 죄목을 묻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새우 눈깔만한 눈바로 뜨고서 봐봐. 너희 엄마가 죽어도 나한테 주지 말라는 위자료. 재산 분할 아주 제대로 적혀 있으니까. 거기다 뭐가 더해준 줄 알아? 너랑 너희 엄마 때문에 내가 심적으로 놀란 거 그거 보상도 적혀 있다. 아, 이걸 어째 어머니 혹 때려다 혹을 더 붙이셨네요. 이혼 소장에는 위자료는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와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 요구가 서류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소 뻔뻔한 태도로 말하며 전 남편은 서류를 살펴보던 중 손이 떨리며 뭐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가 있는지 여쭤봤고 그는 과거와 같이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그의 가정이 다소 무식하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나이를 먹어도 무식하게 행동해 일만 한다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도둑이니 당당하게 증거를 내보라며 압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녹음한 파일을 제시했습니다. 예전 우리는 번갈아가며 말을 나누었어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말도 못하겠죠. 우리 집안이 어리석다며 말했고 너희 집이 어리석어서 너희 집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왜죠? 그런데 너희 집은 그 좋은 머리로 돈을 벌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 바로 해. 어디서 우리 집이 거들먹거리 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건 먹거리가 없는 양반 집안이네 하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 떠들었어요. 저기. 내가 뭐라고 했어? 아무 증거도 없는 집안이야. 이것이야 싹수 없는 자식이야. 어떻게 입을 함부로 놀려 하며 맞받아쳤어요. 할머니, 내가 참아주어서 너무 참아줬다고 생각했겠죠. 꼭 알아야 해요. 나는 당신에게 시어머니 소리를 들을 정도면 아예 똥을 잡아보려 해. 다시 말하면 증거야. 이미 충분해. 끝을 보게 된 상황에서 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해 바로 할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나를 향해 욕을 내뱉었습니다. 지랑지네의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어요. 자신이 잘 났다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그들을 보기 싫어 식탁을 엎어버리며 말했어요.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지금도 신기해요. 그렇게 말하자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이웃들이 우리 집 앞에 모여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러 더 크게 말했어요. 자신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전 남편과 이전 시모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너와 내 엄마가 내 뒤에서 나를 속이고 너와 내 엄마가 직접 말해줬잖아. 이것만큼도 있지만 이 돈 때문에 너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운 나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냈어. 정말 넌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난 너와 내 엄마로 인해 옛말이 틀린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법이니까 내가 내 엄마 누레 닮았겠지? 그렇지 않나요? 할머니 앞에선 내가 모든 증거를 제시했을 때 너희들은 입을 다물었어. 나의 남편과 어머니는 재산 분할을 꺼리고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 나섰어. 도대체 그 돈이 어떤 것인지, 그게 뭐라고 그러니? 불과 몇 분 전까지도 나에게 욕을 퍼부었는데 자기 엄마와 함께 저희들을. 잘난 척하던 사람이 내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집 다툼을 지켜보러 온 이웃 몇몇은 내가 제시한 증거 파일 내용을 듣고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지만 들었고 이 이야기를 다른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신고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게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증거가 모두 있으니 빨리 신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이야기에 동의하고 실제로 이웃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지면서 용서를 구했고 전 시어머니도 함께 지지했어요. 이 모습을 보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었죠. 여보아, 내가 사실대로 말할게. 내가 다 사실대로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우리 셋이서 조용히 해결하자. 그래, 정원 이야기. 셋이서 조용히 이야기하자.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오게 하고, 이건 아니잖냐. 응, 아닌 행동은 자기네들이 한 거 아닌가요? 무릎 꿇고 싹싹 빌던 전 남편은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실직고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랑 자기 엄마가 한 짓이 사람을 위험하게 하려는 무서운 짓이었어.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죄목은 단순 벌금에서 그치지 않을 테니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인간 하는 말이 돈이 너무 필요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20년 가까이 살아온 아내를 위험하게 하려 했던 게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였다니 정말 허무하죠.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결혼할 때 저는 집 한 채 씩이라도 줘야겠죠. 아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을 좀 손봤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정신을 잃었나 봐요. 정신이 나갔다고?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자기 엄마까지 끌어들여서 말도 안 되는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던데요. 당신 참 염치 없어요. 이용하려면 당신이나 이용해보세요. 저를 왜 이용하려고 했는 건데 내가 당신이 아니니까? 아니면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가 여태까지 주장하는 대로 장사꾼집 딸이 대가리 높다고 해서 이유 없이 드리는 게 아니겠네요? 너희 다 정말 쓰레기네요.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도 너희 같은 잡것들처럼 태 붙이기에 아까워? 알아. 아이고 정호야, 애미야, 이러지 말자. 우리 이러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잖아. 응. 나는 정우랑 정섭이의 할머니고 이 녀석은 내 남편이 아니야. 애들의 아빠도 아니야? 애들의 아빠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애들의 할머니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꾸미는 게 왜 이러냐? 다들 정신이 나가버렸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애들과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경찰이 오면 경찰 앞에서 이야기하죠.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것이 있나요? 아니요. 이용하려면 자기를 이용하던가. 왜 저를 이용하냐고. 그래,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가 변명이라고 했던 말이 오히려 더 제 화를 돋우었어.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그 현장 사진을 모두 찍고 갔어. 그리고 경찰차에 올라타서 경찰서로 향했어. 나는 경찰서에 가서도 내가 갖고 있는 증거를 제출했어. 해당 사건은 완전히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고 나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법원에서 만날 것을 남기고 그곳을 떠났어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신원 보호 문제도 있고 사건이 상당히 심각해서 자세하게 언급할 수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현장에 계셨던 이웃 중 증인으로 요청할 만한 분이 계신지요? 그날 경찰을 불렀고 난리가 났던 때도 그 집에 들어갈 때 녹음기를 켜둔 채로 했어요. 제가 한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때 녹음되었을 텐데요. 들어갔을 때였는데 마지막까지 모든 증거를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변사의 말대로 직접 변사의 진술을 녹음한 제가 그 증거를 결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이혼과 고소에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준 순간이었죠. 사필 규정이고 제 뒤에서 저를 해치려 하고 우리 아이들을 어렵게 한 전 남편에게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여기까지 말이에요. 아, 너무 잘 됐다. 나는 마지막까지 증언하러 나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상황을 듣고 나와서 증언해 준다고 했어요. 옆집 할머니도 나와주셨어요. 그 인간 정우랑 정섭이가 손댈 때 소리를 듣고 한 일을 다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변호사께서는 전 남편이 저에게 양육권과 위자료, 그리고 재산까지 넘겨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변에 있는 좋은 이웃들이 증언해 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결국 전 남편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의 명의로 된 자동차 한 대뿐일 것 같습니다. 이혼 전에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심판이 이뤄졌는데 그의 어머니와 전 남편은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동정 어린 편지를 보내왔지만 아이들과 저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그 인간과 이혼을 깔끔하게 끝낼 것을 바랄 뿐이에요. 뭐 깔끔하게 해야만 할 것 같죠? 특히 그 인간은 쇠창살 밑에 있으니까요. 이혼 후의 소식을 사연으로 전해드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혼이 완료되고 삶이 안정될 때 다시 여기에 오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때까지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제가 겪은 일을 겪지 않을 테지만 의심스러운 상황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꼭 녹음이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해 두시길 바랄게요. 지옥문지기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